저희들이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암력설비에서의 검사 계획을 설립하기 위해서 위험기반 검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기에 따라서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거기 신뢰성을 평가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설비에서의 손상 메커니즘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손상 메커니즘이 발생되느냐, 그리고 검사를 하게 되면 어디, 그리고 얼마큼 자주, 어떠한 방법으로 검사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검사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에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검사에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단지 검사력 그리고 과거의 경험, 운전 상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검사를 해주다 보니까 검사 비용,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높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이제 현재까지의 검사 단계를 봤을 때에 80년대 이전은 사후 검사, 보다 나가고 나서 이제 검사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와서 가동중 검사, 그리고 90년대에 와서 90년대, 2000년대 사이에 와서 예측 검사, 현재에 우리가 수행해주고 있는 검사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형태. 그리고 선진국에서의 경우에서는 이제 2000년도 이후에 와서 위험 기반 검사라는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위험 기반 검사, 즉 RBI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RBI는 위험도, 사고 발생 가능성하고 사고 피해 크기 두 개의 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위험도 등급에 의해서 검사의 주기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매트리스에서 보게 되면은 가로축은 우리가 피해 크기, 세로축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라고 했을 때에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부분, 즉 고위험도 부분에서는 검사의 주기를 짧게 해주고, 그리고 무색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위험도가 낮다라고 했을 때에 검사 주기를 길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RBI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RBI는 처음에 미국 기계학교에서 비행기 제트 엔진이라든가 원자력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됩니다. 시도되지만은 2000년대 이후에 와서 API를 중심으로 해서 API 581하고 API 580이 나오면서부터 설비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API 581에서는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 두 가지 평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좌측에서 보시게 되면은 정성적인 위험성 평가 방법, 그리고 우측의 정량적인 위험성 평가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정성적인 평가 방법은 말 그대로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발생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평가해서 사고 발생 가능성, 그리고 가연성인 경우에 평가하는 방법, 복속 물질인 경우에 평가 방법. 그래서 큰 것을 선택해서 매트릭스의 형태에서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정량적인 평가 방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설비에서의 컨텐츠, 배형물이 누출된다라고 이제 보고, 여기서 누출 속도를 계산하고, 그리고 손상 메커니즘을 계산해서, 그 다음에 장치 피해, 돈 피해, 돈으로 이제 재정적인 피해, 두 가지는 옵션입니다. 따로따로 해서 어느 것을 이제 선택할 것인지 선택해서 매트릭스를 나타내서 위험도를 구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안전 설비에 대한 위험 기반 검사 기법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런 적용하는 절차라든가 국내에 적합하게 맞도록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프로그램을 개발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사업장에서는 국내에서 개발하였다는 인식 때문에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동일한 설비에서의 우리 상용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프로그램의 DB 구조입니다. 물질 DB하고 재질 DB, 부식물 DB, 파손기구, 검사기구 DB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DB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의 이제 프로그램과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외국의 이제 외국 프로그램을 적용한 사업장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동일한 설비에 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여수에 있는 S공장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PLID가 13장이었고, 그리고 멘토리 그룹이 10개 정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동일한 조건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적용했는데, 이때에 배관 87개, 용기 15개, 펌프 9대, 즉 설비에 대해서 토탈 111개의 설비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거 자체적으로 이제 평가했을 때의 위험도 매트릭스에 나타나는 부분과 플로트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교하기 위해서 타사의 프로그램을 저희 프로그램에 관리 위험도로 입력을 해서 이렇게 이제 좌측에 나오는 매트릭스가 외부 프로그램의 결과이고 우측에 나오는 결과가 저희 프로그램의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초기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의 원인은 이제 COF에서는 우리가 등급의 범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등급의 범위가 한 등급 정도 DMV 프로그램이 낮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이 나왔다. 100이 나왔으면 우리는 이제 C등급, 거기에서는 이제 B등급, 이렇게 한 등급이 낮게 되었고, LRP도 마찬가지예요. LRP는 마찬가지로 이제 손상 메커니즘에 나오는데, 기계적 필요, 이런 것들이, 두께 감소는 뭐 거의 대부분 설비에서 나왔고, 기계적 필요인 경우에는 우리가 API 58이라 보면은 파이프 올림, 파이프의 배관에 대해서만 지금 가속되어 있는데, 앞에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설비가 1.131이라는 값을 가졌기 때문에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외국의 프로그램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등급이 2등급부터 4등급 나왔고, 그래서 피해 기준이라든가 손상 메커니즘의 차이 때문에 등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을 해줬어요. 저희도 무조건 파이프, 그러니까 기계적 필요가 1.131이라는 값을 발생하게 하고, 그리고 피해 크기의 값을 여기 다른 외국의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형성되는 값의 범위가 거의 대부분이 비슷해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모욕에 있던 설비가 이쪽으로 하고, 뭐 한두 폰트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적용사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유사한 결과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배관에서 마찬가지고요. 고정설비, 이거는 회전 기계. 보시면 대부분이 비슷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실내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외국의 프로그램과 비교를 해봤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 우리가 피해 크기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그리고 LRP에서는 이제 기계적 필요, 퍼티그가 발생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론 저희 프로그램도 조건, 즉 왕복 펌프라든가 밸브에 떨림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가정하면은 무조건 발생되기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기 쪽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외국 프로그램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하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